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유로운 방송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안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여유로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아니 늘 똑같은데 본인만 느끼시나 봐. 아니 저는 똑같은데 항상 오늘 진짜 상태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늘 똑같으세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더 서운해. 아니 이제 막 되게 뽀얗다고 하실 때도 똑같거든 사실. 아니 뽀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만 느끼는 거더라고 항상. 저는 확실히 느껴요. 저도 화장 안 하고 이렇게 화장 안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 못 알아보겠다고 생각하는데 화장하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똑같다 그래요. 그래요? 어떡하지? 속상해. 그래서 똑같다고. 이 술을 끊어야지. 사람은 술을 끊어야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목 나오잖아요. 제목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학교도 배정됐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학교 배정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뭐 커리큘럼이나 내용들 다 확인하라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난리가 난 게 동아리 어떻게 할 건지, 뭐 어디 지원서 넣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 학교 가가지고 우리 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아마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을 뛰어넘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송을 이춘희 발행인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근데 박수 쳤나요? 쳤어요? 네. 다시 한번 쳐. 정신줄을 놓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뭐 정신줄은 뭐 늘 놓고 살죠. 자, 그 부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면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우리의 동아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이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그걸 하라고 하고 이제 막상 배정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조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냐, 그걸 놓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위주로 저희가 좀 미리 좀 한번 합의된 부분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발행인이 한번 시원하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던져주시면 시작을 하시죠. 예. 근데 이제 열 비교과가 한 교과를 못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열 비교과가 그렇죠. 한 교과를 못 이긴다. 비교과가 아무리 이제 뭐 정말 원하는 거 다 하고 스펙이 화려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우리가 비교과를 한다는 게 이제 학종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고, 고1은 당연히 학종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면 아무리 동아리 활동이 화려하고 봉사 활동이 많고 뭐 내용이 너무 좋아도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학종 준비는 내신을 이제 야무지게 받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비교과는 다 본인이 생각해 놓은 대로 세팅을 잘 하고 싶지만 사실 또 원하는 동아리 떨어질 수도 있고요. 변수가 되게 많아요, 들어가면. 그래서 일단은 가장 확실한 지금 뭐 동아리를 뭐를 할까 이거보다는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가 4월 말에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제 2개월 그쵸? 2개월 남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학기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달 반, 2달 전에 시험 준비하거든요. 제가 안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안 그래서. 근데 뭐 그랬다 공부 치고. 잘하는 애들은 보통 그렇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에 이제 시험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 중간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첫 중간고사를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첫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이게 내가 고등학교 성적이구나라고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많은 일반적인 경우에 중학교는 절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A등급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평가로 뭐 4%만 1등급 이렇게 바뀌는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는 대부분 A등급 중학교 때 받았던 학생들이 가서 1등급을 받는 경우가 이제 뭐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망하고 당황하고 놀라고 이런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그럴 것 생각을 좀 같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중학교 때 A를 받았으니까 그 A가 곧 1등급이다라고 좀 착시 그쵸, 효과가 그쵸. 좀 예, 되게 예.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종 비교과, 동아리 뭐 이런 어떠한 그 등식이 좀 잘못 성립되어 있는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는 그냥 그 시원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0개의 비교과가 하나의 교과를 못 이긴다는 우리 발행이님 말씀처럼 동아리는 그냥 국영수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하나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뭐 반드시 진로와 연결되면 좋겠지만 뭐 굳이 뭐 이렇게 연결 안 시켜도 예를 들어 내가 의대에 가는데 그 의학 동아리 갈 필요가 없이 생명과학 동아리 해도 되고 떨어지면 어쩌겠어요. 떨어지면 아니 의학 동아리 너네들 떨어지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화학해도 되고 사실 내가, 의대 갈 예. 때요. 의학 동아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중요한 게 생명과학 성적하고 수학 성적, 뭐 화학 그렇죠. 성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동아리 그거 했어요. 예. 좋아서 했어요. 뭐 이러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오히려 중간고사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근데 또 여기서 중간고사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보통 학교가 국어가 4단위, 영어가 4단위, 수학이 4단위거든요. 뭐 그렇죠. 어떤 특목고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게 보통 통합과학이 6단위인 학교가 있고 4단위인 학교가 있고 통합사회는 대충 3단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한국사가 3단위.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이제 한문이 한 2단위 정도 하는 학교가 있는데 발행이님 이거 전체를 다 통으로 따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어머님들 머릿속에서는 수학이 4단인데 네. 수학을 40단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심리적인 거 아닐까요? 심리적으로는 그거가 40%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네.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을 40단위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수학이 확 일을 했는데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학이 1등급을 찍었어요. 노력을 해서. 근데 엉뚱하게 통합과학을 4등급을 받고 통합사회를 예를 들어서 뭐 4등급을 받고 한국사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5등급을 받았어. 그럼 얘가 전체 내신이 너무너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애는 수학을 잘했으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거야라는 저는 이걸 정신승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는 청취자분들께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내신은 단위수에 따라서 엑셀로 잘라지는 거예요. 엑셀로. 그렇죠. 엑셀로 잘라지는 거니까 우리 애가 수학 4단위를 못 보면 과학 6단위 잘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애가 한국사가 만약에 3단인데 혹은 통합사탐이 3단인데 이걸 만약에 단위수가 이 정도 되는데 이걸 만약에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총 평점의 내신 자체가 엑셀로 피도 눈물도 없이 잘라지는 이 과정에서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애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특이하게 사회가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는 빨리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과 문과 학생적 기질가 인문 사회 쪽 학생들 중에서 과학이 정 영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처음 딱 나오면 태양 나오거든요. 통합과학에. 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빅뱅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머리가 빅뱅이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럼 이런 애들 빨리 이제 과학에 관련된 형태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저희가 이제 고3 입시에 대한 내용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신 성적으로 결정되어지는 전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직위만 있는 게 아니라 연대도 학종에서 3%, 그다음에 고대 4%. 이렇게 서울 시내 대학들이 이걸 점점점 늘리다 보면은 전교 10등까지는 특별한 형태의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입시 때 늘어날 거예요. 많게는 지금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이제 예비고일 학생들까지는 입시가 2024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2023 입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까지는 거의 지금 고 1, 2, 3하고 비슷한 체계로 가거든요. 지금도 이미 내신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자, 그러면 이 전교 10등, 20등 안에 들어간다는 건 대단히 입시를 치르는데 유리한 면인데 이 전교 10등, 20등 안에 들어가는 내신이 뭘로 따지냐. 수학을 40단위로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수학 4단위고 과학이 6단위면 6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만약에 굳이 따지자면은 6단위짜리 1등급 받는 게 전체 총 평점에서 유리할 수 있는 결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내신에 대해서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지금서부터 시간 배정을 해서 내 아이가 특히 못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과목들은 좀 체크해 가면서 내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미리 항상 제가 하거든요.
이제 학종을 기준으로 봤을 때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성적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성적이 이제 잘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학종이라는 게 좋은 게 내가 정말 뭐 1학년 1학기 때 4등급을 받았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근데 기말고사에서 올리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노력형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처음에는 보통 다 잘하려고 아마 되게 막 모든 과목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첫 시험을 딱 나오면은 그게 완전히 3년에 자기 성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시는 이제 전문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왜냐면 본인이 아 내가 이 성적을 이렇게 받고 나니까 아 난 3등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매몰돼서 아 내가 이렇구나.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러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어떤 바로미터 기준으로 삼으셔서 이거는 상승 곡선을 그릴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한테 중요한 진로에 중요한 과목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잘하려고 하되 결과를 보고 다 잘할 수 없으면 자기의 강점을 살린 과목은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왜냐면 저는 제일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피드백을 받는 게, 엄마하고 아이가 제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엄마하고 아이가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 4월 말까지래요. 엄마하고 아이가 제일 행복한. 근데 그게 되게 또 우픈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행복한 때가 왜 그러냐면 이제 희망에 부풀어 있는 거죠. 애도 열심히 하고 나 열심히 해볼게.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데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이제 결과가 하나씩 나오면서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솔직히 이제 부모님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느냐도 굉장히 그 다음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5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이 얘기는 학교 선생님이 실제로 경험하신 것들을 얘기해 주셨고 제가 또 주변에서 이제 만난 학부모님들도 4월 달까지 진짜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5월 달 돼서는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는 이제 약간 실망? 그런데도 완전히 실망은 안 해요. 괜찮아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그렇죠. 또 위로도 해주고 본인도 앞으로 잘하면 돼. 이제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이게 우리가 3학년 때까지 몇 번 시험 보죠? 10번 보나요? 그렇죠. 네. 네, 10번, 두 번째 시험 공식적으로는 12번이지만 네. 두 번째 시험 보고 세 번째 시험, 네 번째 시험에서 1학년 때 네 번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학년 말쯤 되면은요 관계가 완전히 막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엄마가 마음을 놔야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월 달까지 좋다가 거의 이제 12월 달 되면은 왼수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온다고. 포기해야 되는데 저는 포기가 안 예비고일 돼서 그럴 어머니들이 거예요. 이 네. 부분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2학년 어머니들이 이제 1년을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애는 뭐 학종으로는 여기까지겠구나 이런 게 조금 뭐랄까 좀 보이잖아요. 근데 1학년 때 그거를 수습하고 이제 거기 안에서 방향을 찾아가고 또 정시 경쟁력이 들여다보면 있거든요. 학종도 또 어떻게 메이크업을 1학년 때 거를 바탕으로 2학년 때를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교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경쟁력 있게 잘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을 1학년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이 앞으로 부딪히고 깨질 부분이에요. 근데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중학교 때 못한 줄 알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엄청 잘하는 애도 있지만 우리나라 드물죠. 입시라는 게 대부분 몇 프로 애들만을 대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더 실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통계는 사실 잘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중학교 때 성적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이어지는 게 80%고요.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학생은 7%.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13% 정도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성적 향상이라는 것은 거의 1%? 100명 중 한두 명?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모두가 근데 다 기대를 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통계적으로 오르는 학생은 1, 2%, 100명 중 한두 명의 어떤 학생들인데 지금 현재 예비고일의 모든 어머님들의 기대치는 우리 애가 그걸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아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제 의대 중심의 상위권 어머님들 같은 경우가 동아리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요. 상위권 어머님들일수록 막 그런 신경을 쓰는데 이제 앞서도 이제 우리 학종 이야기 하면서
필요한 교과 과목에 대한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의대를 간다면 생명화학, 뭐 생투화투 1등급 받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영문과를 간다면 영어 성적 좋은 게 중요하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1, 2, 3학년 모두를 통틀어서 만들어지는 거고 특히 2, 3학년 때의 내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는 전부 거예요. 공통 과목이니까. 네, 없어요. 없어. 그냥 국어 4단위, 영어 4단위, 수학 4단위로 생각을 하시고 통합사회, 통합과외, 과학, 그다음에 한국사 만약에 학교 측에서 만약에 한문을 보든 모든 주요 교과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 내신 산정에 종합평점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신 대비에 임하고 지금서부터 거기에 대한 플랜을 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진짜 반복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1학년 성적을 1학년 1학기까지의 이제 성적에서 1학년 말쯤 되면 진짜 실망하고 길이 없다라고 이제 좌절하고 이런 학부모님들 아이들을 많이 보는데 또 학교별로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1학년 성적의 반영 비율이 20% 정도지 않나요? 낮지 않나요? 아니에요. 333으로 하는 근데 이제 데도 그 많아요. 서울대의 네. 경우에는 그렇고 보통 이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 4, 4 이렇게 일부 대학들이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교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은 거의 동일 비중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1학년 내가 1학년 때 성적을 주고 썼어. 그러면은 또 그렇다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제 실망을 하고 앞으로 나 내신은 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1학년 성적이 자기의 어떤 핸디캡이 되는 상황이 되면 1학년 성적을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 위주로 또 전략을 짜보는 것도. 그럼요. 예, 예. 세상에는 다 나에게 맞는 학교를 스스로 찾아가는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신은 어차피 지난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내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잘 못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잘 보고 못 보고의 문제가 국영수를 잘 보고 못 보고만 잘 보고 못 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 한문조차도 잘 보고 못 보는 영역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총평점이 중요하지 특별한 형태의 주요 과목, 국영수 주요 과목 위주로만 정하는 것은 예비고일한테는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비고일 때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체가 예비고일은 고등학교 1학년은 1학년 과정은 아직 나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에 모든 학생을 똑같은 과목을 이제 배우게 하는 거기 때문에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 과목 할 때 이제 자기 적성이나 진로나 이런 부분을 좀 드러내면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성적이 일반적인 이 아이의 학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성적이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비고일 내신도 거의 동등하게 고2, 고3, 고1 내신을 고2, 고3이랑 동등하게 바라본 학교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이 대목에서는 그 청취자분들이 가장 잘생겨 하는 배우들 중에서 그 원빈이라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연예인들 많이 봤거든요. 장동건 보신 적 있으세요? 실물로? 못 봤어요. 그게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장동건은요. 너무 안 잘생기게 나와요. 그래요? 실물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야? 그냥 그 실물을 보잖아요. 그럼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아. 그리고 예전에 잘생겨서요? 그냥 빛이 나. 물론 제가 한 10년 전에 봤는데. 아우라인가 봐요. 아우라 나요. 그 다음에 이정재랑 정우성. 저 옛날에 술을 먹었는데 저쪽에 되게 잘생긴 남자 둘이 앉아서 술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술 기운에 화가 났어요. 야, 니들같이 너무 잘생긴 애들이 술을 먹으면 나는 뭐가 되니 이러면서 술 주정을 한번 해보려고 물론 가서 시비를 걸려는 건 아니고 한번 갔어요. 막 진짜 막 존재감 드러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막 쓱 갔어요. 너 뭔데 이렇게 잘생겼어 애들이. 이정재와 정우성이 술 먹고 있어요. 다들 막 저처럼 용기를 내서 못 간 거야. 다들 가고 싶은데 저는 이정재 씨가 그렇게 잘생긴지 몰랐어요.
잘생겼을 것 실물이 같은데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장동건, 네. 이정재, 정우성. 저 근데 잘생겼죠. 왜 원빈. 원빈 얘기를 갑자기 내신하시다가 네, 그렇죠. 이유가 원빈 얘기 하려고 그랬죠. 잘생긴 남자 한 명만 더 얘기할게요. 안정환이요. 예. 냉장고를 부탁해 나와서 그렇지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축구장에서 봤을 때 너무 잘생겼거든요. 잘생겼죠. 자, 근데 그 원빈이 아저씨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원빈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랬냐면 원빈이 아저씨라는 영화에서 그 유명한 대사를 하잖아요. 너네는 내일을 살지. 나는 오늘만 산다. 이러면서. 내일을 사는 애는 오늘 사는 애를 절대로 못 이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추적하면서 그 정말 멋있는 멘트였거든요. 멋있는 말이네. 제일 멋있는 말이죠. 니들은 내일을 살지 난 오늘만 살아. 예비고일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신가 보네. 예비고일 엄마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뭔 자꾸 기말까지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간고사만. 1학년 1학기 기말도 생각하지 마라. 1학년 1학기 중간만 생각해라. 아무 생각도 지금은. 하지 마라. 근데 그 중간고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공적합성과 관련된 형태의 중요 과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과목을 주어진 모든 과목에 최선을 다해달라. 그게 지금 현재 동아리 고르는 고민보다 더 중요한 고민이니 그쵸. 예. 고민의 무게를 여기로 좀 옮기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오늘만 말씀을. 살 것처럼. 오늘만 살아라. 살 것처럼. 네, 오늘만 살 것처럼. 중간고사만 있는 것처럼. 중간고사만 있는 것처럼 공부해라. 멋있네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 목소리를 떠올리지 말고 원빈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가슴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 상태도 안 좋은데 그럼. 늘 상태가 안 좋으시죠. 근데 저기 이렇게 유튜브에 이런 거 보면은 저희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바랭이님 저는 어떤가요? 바랭이님 미모 괜찮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분들도 찍으셨어요? 있어요. 아니, 오늘은 안 찍고 지난번에 한번 찍은 적 있잖아요.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죠 바랭이님. 아니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제가 또 그렇죠. 풀 메이크업은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 놀래요. 다음 방송은 풀 메이크업으로 우리 모두가. 그럼 이제 톡으로 풀 메이크업 요망 뭐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풀 메이크업으로 해서 기왕에 그럴 거면 한 서너 개 막 찍죠. 풀 메이크업 한 김에.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춘희 분당 맹모의 반행이이신 이춘희 그 반행이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 정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